수원에는 120여 개의 근린공원과 200여 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큐레이터들이 수원에 숨겨져 있는 작은 공원들을 돌아보면서 그 주변의 맛집과 동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주변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공원들의 특색,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큐레이터 공원을 걷다로 우리 동네 근린공원을 소개하고 있는 진로맘 DJ 하이 DJ 써니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 동네 큐레이터가 되어 수원공원을 돌아보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써니님 혹시 올림픽 공원에 가보셨나요? 지금 갑자기 근데 생뚱맞게 올림픽공원은 서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에 있는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다 말고 갑자기 또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예전에 가본 것 같은데. 올림픽공원 하면 네? 서울에 있는 네네. 네, 거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도 물론 유명하지만 수원에도 올림픽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네, 처음 아셨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 알았네요. 네, 수원 올림픽공원은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1987년에 조성되었어요. 네. 수원 올림픽공원은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소나무 숲 산책로와 조각물 16점이 설치되어 있는 역사가 깊고 역사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역사적인 공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하이님 왜 계절별로 가기 좋은 공원을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수원 올림픽공원은 그럼 언제 가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봄, 여름, 가을에 가면 좋은 공원은 소개가 이미 됐고요. 네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 남은 겨울에 가기 좋은 공원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수원 올림픽공원은 역사적인 공원이자 겨울에 걷기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수원 올림픽공원은 지하철 수원시청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보이는 공원이에요. 네. 네.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조각 작품이 있어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원은 대형 조각물이 16점이나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조각 작품은 문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문. 네, 이 문을 통해서 공원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같아 문이군요. 보였었어요. 네네. 네. 공원을 그냥 이용할 때 좀 몰랐는데 이렇게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조각물 같은 거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는 하이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게 되었네요. 네, 저희가 진짜 큐레이터가 되니까 네.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것들에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이라는 조각 작품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걸어보면 오른쪽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네. 네, 그곳에는 코트가 4곳이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코트가 4곳 정도 있다면은 그래도 꽤 비교적 큰 것 같아요. 공원 안에 있는 것 치고는 네네.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4개 네. 정도면 거의 뭐 사설 테니스장을 버금갈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코로나 이후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다 보니까 테니스 좀 많이 튼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골프 많이 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골프도 많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많이 주목되고 있고. 네네. 저는 보니까 골프는 네. 왠지 이게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안 하는데 테니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맞아요. 골프는 멀리 가야 되는데. 실내 골프는
부으면 모를까 네, 맞아요. 네. 필드 나가려면 멀죠. 네, 그런데 이 진짜 올림픽 공원에서, 공원에서는 네, 테니스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네네. 특히나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테니스가. 네. 그래서 약간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다른 거는 못해도 하루에 1000보는 꼭 걷자. 오, 만보. 네,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드컵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면 1000보? 네, 그러니까 이 공원을 한 10번 걸으면 넉넉하게 1000보를 걸을 수가 있어요. 와, 10바퀴. 네, 그런데 네. 10바퀴는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네. 한 2시간 정도. 2시간 꽤 네, 긴데요. 1000보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걸으면 한 1시간 40분에서 40분, 50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돌기에는 좀 무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그리고 지루하고. 네, 맞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 조금 지루해질 때 이 테니스장 근처로 가서 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의 모습을 구경을 하는데요. 네. 제가 테니스 규칙은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래도 테니스 그냥 뭐 공 때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공을 저쪽으로 잘 넘기면 되는 그렇죠. 걸로.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면 그쵸? 되는 걸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테니스를 한번 또 아, 그러니까요. 네.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경기 규칙은 잘 몰라도 구경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테니스장에서 이제 조금 쉬셨다면 이제 소나무 산책길로 접어드시는 거예요. 네. 약간 경사가 심한 언덕하고요. 또 조금 조금 낮은 언덕 코스를 선택해서 걷다 보시면 또 다른 조각상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조각상은 바로 홍남파 동상입니다. 아, 우리가 좀 익히 들었던 그 홍남파 선생 맞나요? 네네. 그 선생이 맞습니다. 아, 네. 네. 홍남파 선생은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자, 작곡가, 지휘자로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홍남파의 음악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봉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곡은 친구 김영준의 시에 홍남파 선생이 처음으로 지은 곡 애수를 붙여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한 노래로 전국에 퍼져나가는데 일본 경찰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숨어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마 그 정서적으로 아마 가슴에 와닿은 노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본 경찰의 무서운 금지령을 뚫고 네네. 아마 그 노래를 듣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방송의 코너죠. 시시때때로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이때 감성 한 조각 어떠세요? 내 마음에 담고 싶은 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함께 감성을 나누고 싶은 시가 있다면 소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비한 코너 시시때때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는 봉선화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언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네, 멋진 시 소개 감사합니다. 봉선화 하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 여름에 꽃 피면 네. 꽃이랑 이파리랑 해서 백반이랑 넣어가지고 네, 톡 터지는. 잘 이렇게 빻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손톱에다가 네. 물들이고 네. 밤에 이제
이렇게 엄마가 묶어주시고 아침에 네. 일어나면 누가 손톱에 제일 예쁘게 물들었는지 네네. 그런 추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손톱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아우, 맞아. 쪼글쪼글도 해지고 네. 또 그리고 그 봉숭아라고 우리 보통 하죠. 근데 네. 봉숭아물이 네. 첫눈 올 때까지 안 빠지면 아, 네. 아시죠?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이루셨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래도 이룬 걸로. 아, 못 이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분은 첫사랑이 아니신 걸로. 집에 네, 계신 각자 첫사랑은 각자 있는 걸로. 아, 네. 첫사랑은 다 초등학교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아.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첫사랑 뭐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아마 네, 네. 첫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뭐 많이 없다고 하니까. 네. 네, 하여튼 갑자기 또 네, 그 또. 봉선아 시를 듣고 있자니 네. 갑자기 봉숭아물 들이고 네. 첫눈 올 때까지 손톱 안 자르려고 막 애썼던 네. 기억이 나서 잠깐 이야기해봤고요. 네네. 근데 아까 홍남파 선생 네. 우리가 되게 어릴 적부터 그렇죠. 친숙하게 들어온 네. 대한민국 대표 동요인 왜 고향의 봄도 작곡하셨지 않나요? 네네. 이분이 홍남판 선생, 저희가 배울 때는 네.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요를 만드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 음악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해요. 아, 네. 그런데 다만 친일 논란 때문에 그 명과 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동상 앞에는 안내비에 홍남파 선생의 업적 외에도 일제 치하의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과 대통령 소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름도 엄청 길죠? 네, 그러네요. 네.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홍남파 선생의 이름과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런 슬픔을 옆으로 한 채 바로 동상 옆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뭐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반려 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려견이랑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네. 놀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산책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멍멍이의 사회성을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곳 같아요. 네네. 그 산책을 할 때는 이제 목줄을 풀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이 놀이터는 이제 펜스가 오, 쳐져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체구별로 소형견, 네. 대형견 뭐 네, 이렇게 중형견 네,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을 구경하다가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오면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오, 네. 이 평화의 소녀상은 2014년 5월 3일에 세워진 이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4,020명의 수원 시민과 133개의 단체 성금으로 건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한켠에 있는 이 소녀상 앞을 지날 때는 마음이 좀 숙연했었습니다. 네. 저도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왜 역사공원이라고 했는지 살짝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광복절인데요. 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던 선구자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올림픽공원 산책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선 저부터도 꼭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셔서 테니스장을 구경하시고요. 테니스장,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얻으신 그렇죠? 다음에 네. 16개의 동상을 또 네, 하나씩 보고, 보시면서 네. 그리고 이 동상에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네, 가급적이면 소녀상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소녀상이 생각보다 소녀상 자체가 조금 작아요. 다른 조각물에 비해서. 평소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네네. 좀 작아서 그런 느낌도 조금 좀 애처로워 보였었고요. 왠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네, 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동상 자체가 황금으로 좀 이렇게 네, 덮여져 네. 있었었는데, 네. 그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그게 좀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벗겨지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네. 거기 자료 화면을 보니까, 네. 그 이제, 피해를 입으신 여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증언하시는 게 네, 네, 거기 네.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나요? 네, 압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그 슬픈 인생을 네. 네, 그 짧은 한 줄에서 제가 네. 아마 슬프다는 말 한마디로는 아마 저희가 네.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게요. 일을 겪으셨을 건데. 네네. 그런 모습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홍남파 선생의 그런, 네. 이런 친일 행적을 보면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고민 아닌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픈 역사, 그리고 그런, 음악을, 이제, 서양 음악을 들여오고자 애쓰셨던 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일본의 그 표적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한산이라고. 한산대. 네.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였었는데, 네. 그건 너무 스펙타클하게, 네네. 네, 진행이 됐었는데, 그 시기, 우리가 일제강점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포악한 일을 맞아요. 저질렀기 때문에, 뭐 꿈틀만 하면 밟히고, 그죠? 그렇죠. 네, 목숨을, 맞아요. 네, 보장할 수가 없었었기 때문에, 이 네. 홍남파 선생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는 친일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타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다 해서 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분을 이제 친일로 네 정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발랄한 공원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여기 올림픽 공원 네. 여기서는 진짜 오래된 공원이라서 아마 제 생각엔 소나무 숲길도 굉장히 소나무들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네네. 굉장히 그늘도 좋을 것 같고 네. 공기도 좋을 것 같고 네.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 동상들도 있어서 네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저희는 또 이제 또 요 정도면 정보가 많이 더 전달된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네. 직접 가서 직접 느껴보시는 걸로 네, 여러분들이 한번 네, 찾아보시는 하고, 걸로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로맘 DJ 하이 DJ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